최근 독일어권 언론사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빗댄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트럼프라는 주장의 기사들입니다. 2024년 3월 9일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는 한국의 트럼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 기사 내용이 이미 MBC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기에 상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진행을 위해 잠시 한 대목만 인용해보면요.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왜 한국의 트럼프라 지칭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들이 한국에서 나타났다 말합니다. 여기서 신문은 세 단어를 사용 독일 독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료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바로 적, 비방하다, 그리고 증오입니다. 국정 파트너, 야당 등 여러 표현이 있을 텐데 굳이 적이라고 자극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이목을 끕니다. 신문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및 이들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듯 보입니다. 기사는 여기서 이 적들을 박해하다, 내몰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말 크리티커는 원래 평론가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마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로 이해하는 게 문맥상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논쟁으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 비난과 비방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증오입니다. 시종일관 국정 운영이 증오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즉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능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정치를 실종시켜 정치의 효용성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신문은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런 논조가 명확해지죠. 재밌는 점은 이런 유의 기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한국의 트럼프로 빗댄 기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년 전 당선자 신분일 때 독일어권 언론사들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미리 비판해 왔던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민주적 통치 방식이 현실화될 것임을 예고했던 겁니다. 어떤 예측들을 독일 신문사들이 하고 있었는지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쏟아진 독일어 기사 제목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권 신문들은 검찰의 보복, 분열주의자, 단순한 사회관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단어들을 써가며 기사 제목들을 쏟아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국 정치가 앞으로 실종되고 민주주의의 기능이 무력화될 것임을 예견한 겁니다. 오늘은 바로 2024년 독일 기사보다 2022년 독일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어떻게 예견했는지를 살펴보며 얼마나 정확한 예측이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유력 일간지 노이어 쭈리히 자이통은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포퓰리스트이자 안티페미니스트인 윤석열,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2년 3월 10일 씁니다. 이런 평론이 지금이야 익숙할 수 있지만 사실 외국 신문들이 한국 신인 대통령에게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켜볼 수 있었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독일 및 스위스 언론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과 그 후 대선 후보 시절 그의 행보 및 공약과 정책 그리고 발언들만 가지고 그를 평가 예견했던 건데요. 둘 중 하나입니다. 독일 언론들의 통찰력이 뛰어나던가 아니면 이 짧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들이 보기에도 판단하기 쉬울 만큼 그의 통치 스타일을 예고했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포퓰리스트입니다. 포퓰리즘을 쫓는 정치인들을 가리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또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가를 말하기도 하죠. 포퓰리즘은 다 아시겠지만 대중의 인기를 쫓는 정치 형태를 얘기합니다. 문제는 포퓰리스트들도 인기를 끌기 위해 개혁을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개혁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단 권력 획득의 방법으로 개혁을 외칠 뿐이기에 목적은 개혁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분 방법이 아주 쉽고 언론사에서도 누군가에게 포퓰리스트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합리적인 개혁이나 정치 혁신보다 권력 유지와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개혁 의지는 사라지게 되죠.
둘째, 그러니 과거와 현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 개혁을 외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개혁에 대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포퓰리스트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삶과 정반대의 혁신, 개혁, 공약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포퓰리스트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달라질 사람이다, 권력 쟁취 후 태도가 달라진다 신문은 당시 2년 전 꼬집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분열주의자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포퓰리즘 분열주의자라고 압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주정부에서 권력자에게 포퓰리즘과 분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퓰리즘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또 분열, 사회 분열은 사회 갈등을 극에 달하게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죠. 즉 포퓰리즘과 분열 이 둘 다 모두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정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이어쭈리 시자이퉁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사회를 분열하는 포퓰리즘으로 양극화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국정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견한 또 다른 언론사가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슈도이체 자이퉁은 2022년 3월 10일 검찰의 복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신문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분열의 상징이라고 대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선거기간 통합은 사라졌고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좌파에서 우파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과 노년층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갈라진 분열의 상징이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평등 정책을 위협하고 있고 남녀 간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지적합니다. 즉 대한민국 정치가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 미래에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보는 듯합니다. 신문은 미래 어젠다가 없는 대통령이라 꼬집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 근거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같은 어젠다를 갖고 있지 않다 비판합니다. ESG 경영, 아리백 같은 산업계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경고성 보도입니다. 기사는 향후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견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폈는데요.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검찰의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개혁에 척을 진 것과 대통령의 자리에 오게 되므로 검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논조를 펴니다. 기사는 선거 승리는 결국 검찰의 복수이다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과 야당이 긴장관계를 형성 모든 정치 이슈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문은 그의 취임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급변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려 노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 국가 일본과는 논쟁이나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중요시 생각지 않고 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모토로 대북 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임도 내다봤었습니다. 신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거의 시대로 회귀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슈도이체 자이퉁은 두 달 후 5월 12일 단순한 사회관을 가진 포퓰리스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시 내보냅니다. 즉 정부가 단순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결정해 국민들은 그에 따라야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여기서 최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선거 당일까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노이어쭈리 시자이퉁의 주장과 같은 논조를 펴고 있는 건데요. 신문은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의 단순한 사회관을 꼽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대 여소의 상황을 기사는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단순한 사회관으로 다수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 판단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 사회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사회상이 단순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 약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기사는 이 새로운 권력자가 여성의 권한, 노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사회상을 그려나갈 것으로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도 이런 방식을 고집하며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도합니다.
신문은 남한과 북한 새로운 빙하기가 도래했다 예견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단순한 사회상을 가진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제 뇌피셜입니다만 모두 사회 영역의 문제를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절충과 타협 없이 단순 기계적이고 1차원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 같습니다. 신문은 그 예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은 복잡한 사회의 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하는 정치의 영역을 상명하복식의 명령을 집행하는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과정 중에 대화와 토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가 사라지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제도 대통령을 뽑아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을 뽑아 국회로 보낸 이유는 바로 정치를 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재밌게도 노이어 주리히 자이퉁, 슈투이체 자이퉁, 그리고 베를리너 모겐포스트의 기사들의 주장이 맥락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일 언론사들은 2년 전 예견했던 한국 대통령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4월 10일 총선과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